이거는 지우고. 자, 보세요.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것 중에는 제가 조건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건문, 그렇죠? 그리고 조건문의 종류에는 if문이 있었고요. 방금 배운 if문이 있고, elif가 있고, e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elif랑 else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저는 age는 2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10대입니다. 하나 더. 여기다가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느라고 안 바쁘셔도 돼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문제, 그리고 age는 뭐 20이라는 게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위에 같은 코드가 시험 문제라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메모장에 쓴 요게 시험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보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3개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자, 보기 3개 중에 정답이 오직 하나라고 해봅시다. 자, 제가 age를 5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기에는 지금 10대랑 20대랑 30대가 있는데 age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저 5는 보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5는 보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부터 39살까지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나이는 11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1번부터 3번까지 보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 나이에 맞는 올바른 보기를 골라달래요. 그 문제가, 시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서 얘가 몇 대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당연히 age에 제가 11을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몇 대예요? 10대잖아요. 그쵸? 1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나요? 아니면 3번, 2번, 1번 순으로 보나요? 아니면 뭐 2번, 3번, 1번 순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쵸? 뭐 3번, 2번, 1번으로 보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는 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어쨌든 1번에 10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답인 거죠. 그쵸?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age가 11이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굳이 2번이나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쵸?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1번이 정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2번, 3번이 굳이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또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1번이 정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 3번은 넘어가야겠죠. 자, 제가 age는 3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1번을 보기를 봤을 때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2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때도 정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겠죠. 그쵸? 그러면 3번을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나이를 21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21로 바꿨는데 당연히 1번 보기를 보고 얘가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2번 보기를 보고 얘가 정답이네 하고 3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나요? 굳이? 보기가 정답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다음 3번을 보지도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와야지 빨리 다른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자, if age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and age가 19라고 있을 때,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10 이상이고 19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0대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 얘는 20대입니다. 얘는 30대입니다. 자, 얘는 나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0이고 29, 얘는 30이고 39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 이상이고 29 이하인 거죠. 그리고 30 이상이고 39 이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에이지가 여기를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나오겠어요? 1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 아시겠나요? 그렇죠? 왜냐면 에이지가 10인 건 10대에는 요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확인하고 참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문이 실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얘도 실행이 되고 얘도 실행이 되는 건데 다만 요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실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는 보기가 3개 있다 했을 때 1번이 정답이라고 하면 2번, 3번이 정답이 아닌지 굳이 체크 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번이 정답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우리는 이 보기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자, 요거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인지 알고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if문이 3개 있을 때 컴퓨터는 지금 얘가 참이네? 그럼 얘를 실행해야겠다 하고 실행을 해줬어요. 근데 요 2번 보기와 3번 보기가 또 정답인지 아닌지를 또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비효율적인 코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3개의 조건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 되는 거예요. 자,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정답이 몇 개? 하나다. 오직 정답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그 조건을 어떻게 걸면 된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코드로 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if문을 3개를 쓴 거는 뭐냐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실행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개의 if문을 하나로 묶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묶냐? 앞에다가 el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el 이런 식으로. 자, el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el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기존의 3개의 덩어리였던 if문이 지금 몇 개의 덩어리로 뭉쳐진 거예요? 1개의 덩어리로 뭉쳐진 거예요. 한 개의 덩어리. 그러면 요 첫 번째 조건식이 충족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식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처음 짠 요 코드가 잘못된 거냐? 처음 짠 요 코드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a지의 값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지금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elif로 코드를 짜게 되면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if문을 3개의 덩어리로 짰을 때보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짜는 게 훨씬 더 빠른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훨씬 더 빠른 코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실행 결과 요게 a지가 10일 때 실행 결과 여기 참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굳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2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와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이네 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 안 합니다. 실행 안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당연히 여기를 32로 바꾸면 당연히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거짓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오고,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거짓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고, 얘를 보고 얘 참이네 하고 얘를 실행해 주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아니고 3개의 보기 중에 오직 정답은 몇 개밖에 없는 거, 뭐밖에 없는 거예요? 3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을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냥 3번이 당연히 1번 정답 아니고 2번 정답 아니면 당연히 정답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이 정답이 1, 2번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프를 else로 작성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1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요게 딱 정답인 걸 알고 바로 얘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위 조건이 다 틀려서 내려왔으면 조건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30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장 효율적인 if문 작성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 뭐 배웠어요 방금? if문 배웠고요, elif 배웠고요, else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